너무 쉽냐? 너를 위한 강의야. 이제 지지 저항에 대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 네가 나스닥을 샀어.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랐어. 잘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게 알파벳 뭐랑 비슷해? 모르겠지? N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 처음에 올랐고 그 다음 내렸고 그 다음 다시 올랐을 때를 보면 이렇게 N자 모양이 되거든. 오르는 모양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N자형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오르는 움직임이 있을 때 어느 시점인가는 더 오르는 게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불러. 가격 상승 중에 매도세가 매수세를 누르는 거지. 손바닥 두 개 맞대고 있는 거랑 똑같아. 매수, 매도고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주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이잖아. 이렇게 매수가 막 밀어 올리다가 매도가 더 힘이 세지면 평행 상태가 처음에 있을 거고, 다시 매도가 더 세지면 내려온다. 저항하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선에 도달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지는 않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갈 수도 있지. 시장의 움직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지. 홀짝 게임이 아니라 3분의 1 확률인 거.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갔어. 그렇지만 더 내려가지 않고 멈춰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지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에 이르는 거. 지지 저항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써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지지 저항 다음 걸 보면은 실제로는 차트 모양이 아까 그렇게 선형화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에 지지 저항을 잡아볼까? 맨 처음에 저항 이렇게 보이지? 가격이 오르다가 이 가격대 되면 못 오르고 내려오는. 그 다음 지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밑에 가격을 받쳐주는. 눈에 잘 들어오는 구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구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가장 많은 선이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지지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막내 때 이거를 지지 저항이라는 걸 책으로 읽고 그림을 긋고 싶은데 어느 부분에 그어야 되는지 감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못 느꼈구나. 그 가장 쉬운 거는 이게 차트를 내가 보고 싶은 스케일로 봐. 이렇게 그림을 보고 높은데 점 두 개를, 그 의미의 점을 찾는 거야. 가장 높은 점 두 개를 수평으로 이었을 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도 되거든. 나는 막내 때는 이제 뭔가 딱 맞아야 될 거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는, 특히 올라가다 멈추는 구간 두 개를 딱 잡아보고 선을 그으면은 그게 저항이 되는 거고, 그게 두 개만 닿는 게 아니라 이제 닿는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의 가치가 높아지는. 무슨 얘기야? 그 가격대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싫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거지. 싫은 이유는 두 개 중 하나겠지. 내가 이익 실현하려고 내가 매수했는데 청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파생을 하니까 더 올라가지 않고 나는 매도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겠지. 그럼 지지는 찾아보면 마찬가지야. 낮은 점 두 점을 연결해서 그리면은 지지가 되겠지. 이렇게 지지 저항을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림에서 올라갈 때 맨 마지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그렸고, 지지 저항이 맨 처음에 이렇게 길게도 그을 수가 있잖아. 왼쪽 편에 있는 건 뭐야? 그 올라갈 때 처음에 닿는 거는 저항. 오른편에 내려가면서 닿는 건 뭐야? 지지. 같은 선이지만 맨 처음에 저항의 역할을 했다가 저항이 돌파되는 지점이 나오면 그게 다시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지지 저항을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하한이 생기는구나. 맨 처음에 저항을 돌파하고 나가면은 가격이 오르다 내려오더라도 여기 한 번은 지지해 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지지 저항을 볼 때는 이 선을 못 넘을 수 있고, 넘으면 반전이 생기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맨 오른쪽에 보면 뭐야? 지지선이 한 번 또 깨졌지? 맨 오른쪽.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변경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무조건 변경된다고 보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휩소가 있거든. 이렇게 살짝 뚫고 매도인가 보다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혼돈을 느끼지 않게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한 사람들은 그 봉이 완성이 돼서 확실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액션을 취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 부분에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충분한 의미를 갖고, 거기서 이제 뭔가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다른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매매 참고가 되겠지. 예를 들어 처음에 저항이 있었는데 뚫었을 때 나는 매수를 한 거야. 더 올라갈 거라 보고. 근데 지금 다시 내려오지. 지지선을 보고 지지선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추세를 이어야지. 근데 내가 딴짓을 했어.
팀장이 불러서 갔다 왔더니 다시 마켓이 내려와서 다시 지지선을 살짝 뚫었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팀장을 손절해야지. 그지? 손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음 봄이 완성되는 걸 보고 해도 되거든. 책을 읽은 팀원의 질문인데 여기 또 하나 아저씨가 있지. 이게 누구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나 피보나치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본 건 처음인데 피보나치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피보나치 수열에.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뭐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한 게 제일 뭐 본인 업적 중 하나래.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 편하잖아. 근데 로마 숫자 같은 거 보면은 쓰기 불편하잖아. 그런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아라비아가 이런 편리함이 있어서 이 부분이 크지만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기 일정 숫자의 법칙이 있다. 그 앞수와 뒷수를 더하면 나오는 다음 숫자가 되는 이런 식의 일정 법칙이 있고 가장 키포인트는 자연계의 황금 비율이나 뭔가 움직임에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많이 수렴한다가 이제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핵심인 거지. 질문은 그거였어. 피보나치 펜 차트 지지 저항의 의미가 뭐냐. 일단은 나는 이걸 전혀 쓰질 않고 굳이 이렇게 긋지 않아도 내가 추세선 뒤에 나오는 걸 보고 그을 수가 있고 피보나치 움직임의 핵심은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 50%까지는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올라도 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가격이 내려도 절반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고 항상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니까 다만 그게 50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30%대, 60%대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고 피보나치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뭐 50% 보면은 중간에 한번 딱 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선들이 지지가 되기도 하고 또 올라갈 때 맨 100% 내가 잡아놨지만 맨 위에 제일 고점은 저항이 되겠지. 실제로는 피보나치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피보나치 펜 차트라고 해서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얼마만큼 시장의 되돌림이 있을 수 있을까. 왼쪽에 처음 올라와서는 60%대에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30까지 갔다가 이거를 못 뚫고 밀려 내려와서 50%대에서 계속 약간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다시 받아서 위로 가는. 여기서 60%대 한번 터치해서 밀렸다가 다시 3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내려와서 50%대 이렇게 머무르잖아. 다시 올라간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핵심은 지지 저항의 포인트를 찾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활용해서 본다. 흔히 쓰는 방식이고 그치, 한동안 이걸 많이 쓰는 게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썼던 것 같기도 해. 이거보다 더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 되돌림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유용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박스권 구간보다는 좀 더 추세가 나올 때 쓸 수 있는 모양이야.